자, 그래서 이제 책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사람은 굉장히 디자인 실무자로서 피카소의 그림하고 포크를 비교하면서 이게 바로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근데 이제 나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아트와 디자인은 명확한 경계선은 없어. 아트가 빠진 디자인은 역시 또 매력이 없거든. 아무튼 그래.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빠진 아트는 성공하기가 어려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려야 돼. 55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기능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능을 먼저 바탕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맞게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자 이거지.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디자인을 먼저 해. 그리고 구조가 중간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무튼 기능 구조,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기능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한데,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만드는 이 순서가 이런 순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기술의 영역이거든. 근데 수많은 경쟁자들이, 기업들이 기술이, 예를 들어 삼성폰을 중국의 샤오미가 따라온 것처럼 이미 기술이 다 따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별화 줄 게 뭐 없나 하고 상품에서 찾아보니까 디자인인 거야. 그래서 차별화를 주려고 노력하니까 그 기능에 맞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마지막으로 포장지, 이렇게 포장하는 정도의 디자인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특정 기능을 위한 구조를 그 디자인 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요즘에 좀 더 많아지고 있다, 점점점. 몇 퍼센트라고 내가 이제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고. 그래서 5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문제 찾기에서 이 문제인 것 같아. 디자인은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관한 것이다.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다. 상시 포즈. 잠시 중지. 했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이제 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디자인의 진화하고 패러다임의 진화,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가치관,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큰 개념이거든. 근데 그 세계관 내에서 디자인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것 속에서 디자인은 트렌드나 유행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패러다임의 진화는 그 알의 진화라고 보면 돼. 사람들이 처음에 알았던 범위야, 이게 세상을 이렇게 문서로 정리했던 범위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거든. 넓어지면서 잘 보면은 새로운 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견했던 것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맞는 게 좀 남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거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화한다고 볼 수 있어. 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탈락된단 말이야. 요게 이제, 이게 패러다임의 진화지?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탈락되면서 또 인간이 시야는 이만큼. 하지만 맨 처음에 발견했던, 변하기 좀 힘든 그런 원리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마치 조개가 자라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
조개 나이테가 있어. 조개가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 이게 홍합이나 바지락 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가 조개가 좀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건. 그래서 이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진화에서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냐면은 조금 달라.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고 보는데. 물론 특정 디자인이야. 이게 뭐 옷이라고 치자. 또 자동차라고 치자. 그럼 그게 이런 식으로 그 패러다임 안에서 결국에는 노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해? 복고풍이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이렇게 턴을 해. 과거로. 턴을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어떻게 진화할지, 이 안에서 어떻게 진화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이거는 디자이너가 이끌어가는 거지. 그리고 뭐 이 디자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꼭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것은 뭐 별자리의 변동일 수도 있고 멀리서 뭐 초신성이 하나 폭발했는데 그 파장에 우주선 엑스레이 같은 거 우주선의 영향을 인간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하지만 그 과학 원리 패러다임의 진화와 디자인의 진화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뭐 디자인의 진화는 여기서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딴 새로운 게 나타나서 또 이게 막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논다라는 거지. 정지 좀 해주세요. 잠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3분의 1 지점에 가면은 우리가 이거 디자인의 3요소와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이너가 결국 이제 디자이너의 내공이 문제인데 내공이 없는 부족한 상태로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디자인했을 때 그 유행이 지나가고 나서 굉장히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무해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잘 안 팔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그 밑줄을 한번 그어봐야 돼. 응? 중간에 94페이지 대중문화를 초월하고 오래가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간다라는 것은 이제 뭐 특허로 말하면은 그것이 표준 특허이고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천 특허라는 것은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의미하거든.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표준 특허라는 건 그 경제적인 방식이 유행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표준이 됐다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방식에 맞게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른 하청 업체에서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원천적인 기능에 맞게 다른 것들이 거래가 되는 이게 그 표준 특허라고 하는 거지. 휴대폰 하나에 특허가 약 7만 개가 들어가야 돼. 6만 몇천 개인가. 7만 개. 근데 그런 것들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표준 특허하고 원천 특허라는 기본적인 기능하고 이렇게 화폐처럼 뭔가 브랜드가 되고 표준이 된 것에 의해서 나머지 부품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디자인의 3요소라는 거 이거를 탄탄하게 지니고 있지 못하면은 그래서 2G폰이 폐기되고 스마트폰으로 다 갈아탔을 때 2G폰에만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은 당연히 문을 닫았겠지. 그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르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추천 도서 중에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이라는 것에 그 사람도 항상 기본을 중시하라고 하는데 모든 기업가들은 진심이 가장 기본이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는 기업을 한다라는.
바로 그 진심이 있었을 때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 나쁜 디자인은 트렌드와 관련돼서 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디자인이 왜 나빠지냐면은 디자이너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선택이 전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자료들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면 나쁜 디자인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큰 원칙이 아니라 트렌드의 원칙을 두고 자료를 모았을 때 그러면 나쁜 디자인이 나올 확률이 많다. 생명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강조했던 시스템적 사고가 그래서 중요하다. 시스템적 사고. 트렌드를 따라가되 트렌드를 이용하되 디자인 시스템을 생각해봐라. 디자인 시스템에서 99페이지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99페이지야. 디자인 3요소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디자인은 훌륭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유익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이 책의 영어로 한번 쉬워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훌륭해야 된대. 이게 있잖아.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항상 3요소로 나뉘는데 있잖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개념 중에 진선미라는 개념이 있어. 진선미야. 결국 진선미가 디자인의 3요소인 거야. 쉽다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순진하다고 할 때 이 진짜를 쓰거든. 진짜에는 쉬우면서도 진짜이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어떤 원리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한다. 과학적인 거. 그래서 과학은 진에 가까워야 돼 원래. 과학은. 그 다음에 디자인은 선에 가까운 게 유리하지. 디자인이라든가 기술. 미는 역시 디자인이 미에 가까운 거야 하고 디자인은 사실 이거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디자인의 3요소니까 3요소라는 건 뭐야?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3요소지. 셋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셋 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진실한 거고 뭐 순진한 거고 천진한 거고 그런 어떤 진실한 거야. 어떤 실질적인 거여야 된다는 얘기지. 진실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용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훌륭해야 된다는 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아니, 간단하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왜 어떤 과자 이름 중에 이거 있잖아. 그 숨이 뭐라고? 숨이 뭐라고 저기 그 감자로 만든 과자 이름 중에 빼어날 수 아름다울 미 수미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이제 그게 디자인의 요소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 기억으로는 디자인의 3요소는 세 가지였는데 이거 같아. 지금 디자인의 3요소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나 모르겠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디자인의 3요소는 기능성, 경제성, 신비성이었어. 따지자면 경제성은 이 용에 해당하는 거야. 소녀. 신비성은 역시 이 아름다움이고 기능성은 실질적이어야 되거든. 기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능성, 경제성, 신비성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양질성하고 탄력성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지. 양질성과 탄력성.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것이 돈을 절약을 하는 거잖아. 경제성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근데 경제성에서 돈을 절약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양질의 경제성이라는 거야. 질이 하락을 해버려. 그래서 경제성은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 그 경제성만을, 돈을 절약하는 것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양질의 경제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 신미성이 아니라 기능성을 보자. 기능성. 그 기능성에서 우리가 94페이지에 이 부분, 오래가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트렌드가 디자인의 적이다 라고 했을 때, 오래가는 디자인의 특성은 뭐냐면은 기능성은 기능성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정리는 어차피 너 줄 거니까. 탄력적 기능성이야. 기능이 좀 탄력이 있어야지. 요즘에 요즘에 상품 디자인은 되게 탄력적이지 않은 기능을 사람들이 만들어. 왜냐면은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프린터 보면 프린터마다 왜 그 잉크 토너 바꾸는, 토너 끼우는 거를 바꿔. 기존에 토너 디자인을 했으면은 그 토너와 형태가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 토너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럼 그 한 토너 회사는 계속 그걸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바꾼다니까. 그건 사실 탄력적인 기능성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얄팍하게 상수를 부리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위대한 기업이 아니거든. 그레이트한 좋은 기업은 될 수 있어도 위대한 기업은 아니야. 타격을 입지 나중에. 트렌드가 지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적 기능성, 양질의 경제성, 신미성이라는 것은 자, 아트적인 신미성은 주관적이어도 괜찮아. 근데 디자인의 신미성은 이게 다소 객관적 신미성이어야 돼. 그래서 기능성, 경제성, 신미성을 이 책을 읽은 바에 의하면 탄력적 기능성, 양질의 경제성, 객관적 신미성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추가를 해야만이 진정한 트렌드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상시 중지 스타트.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미성에서 이 심자가 이 바로 찾을 심, 살필 심이라는 거에서 내가 이 심자를 보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게 그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이 있었는데, 그 명언이 이제 그 원어로 거노티 소톤인가 그래.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갔던 어떤 학자가 그 너 자신을 알라의 그 어원을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명언이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너 자신을 살펴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살펴라고, 이거는 너 자신을 더 잘 알아라 라는 뜻으로 그 그노티가 해석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심자가 그래서 살필 심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세 글자로 딱 나와줘야 돼. 우리가 신미성이라는, 그러니까 신미성에서 아름다움을 미는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신미성의 이 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이 신미성의 심자는 너 자신을 더 잘 알아라, 너 자신을 어떻게 더 살펴라, 어떻게 보살펴라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세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더 세심하게 보살펴라. 그래서 신미성의 심자라는 것은 바로 디테일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신미성은 아름다움과 디테일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하는 것이 이 신미성의 뜻이에요. 상시 중지. 자, 이 책을 보면은 디자이너하고 아티스트하고 디자이너의 그
기본적인 차이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어. 아트는 자기 자신을 초점으로 맞추는 것이지만은 디자인은 사회를 초점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초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279페이지에서 디자인 적용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화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지. 아까 그러니까 디자인의 신미성과 아트의 신미성은 다르다. 그 화가의 신미성은 주관적이어도 되지만 디자인의 신미성은 객관적 신미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걸 죽여야 되는 이 아픔이 있다. 디자인은. 아티스트로 성공하라는 얘기야. 디자이너로 둘 다 어려운 길이긴 한데 그 끝은 좀 심이 달라.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것과 아티스트로 성공하는 것은. 당연히 아티스트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자기를 사랑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근데 디자이너가 사회를 사랑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사회와 타협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막 정말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지. 하지만 그것도 훌륭한 아트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길일 수도 있어. 317페이지에는 디자인과 아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의 승인권과 거부권에 대해서 나온다. 여기가 그렇죠. 그러므로 프로젝트 초기에 누가 승인권과 거부권을 갖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했는데 그거 폐기하고 다시 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한다는 거지. CEO가 하고 또는 돈 있는 사람이 한다거나 구매자가 한단 말이야. 이게 아트와 디자인 엄청난 차이인 거지. 통제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있거든. 그 결과물에 승인권이 없는 거야. 거부권이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부하는 게 뭐야?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프로젝트 초기에 승인권과 거부권이 자기한테 얼마나 있는지 또는 나한테 의뢰인에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삽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결정권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디자이너들은 깜짝 놀라운 불쾌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야. 폐기 처분하세요 이거. 우리 학생은 디자인과를 지금 지망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비애가 있다라는 거야. 디자인에 이런 비애가 있고. 여기까지 할까.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이제 320페이지에 이제 결론이 이어지는 건데 디자인과 아트의 차이점에 있어서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래서 클라이언트 나한테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과 디자이너로서의 내가 다루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지. 고객을 상대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그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 디자이너 브랜드의 메시지, 언어, 색깔, 톤, 비주얼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사업과 고객하고 좀 안 맞는다는 판단을 결국 누가 해? 클라이언트가 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될 수 있다. 굉장히 그래서 잠시 중지 포즈 아니 끊어.